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매각 대상에 현재 동인동 청사도 포함시키자 중구청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지연에 대한 책임 논쟁으로 달서구 병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넘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 소멸까지 시작됐는데 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케이블 TV 공동기획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빚을 내서는 청사를 짓지 않겠다며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 방식의 건립을 주장하면서 달서구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23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신청사 부지를 팔지 않고 짓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 일부를 팔아서 청사를 짓겠다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청사 부지는 팔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홍 시장은 23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신청사 건립 방안을 묻는 김용판 의원의 질의에 신청사 부지는 팔지 않고 대구시가 소유한 다른 땅을 팔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 옆에 유휴 부지 매각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구시에 지금 공안지로 되어 있는 대구시유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서 그걸 재원으로 신청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홍 시장과 김 의원은 입을 모아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신청사 건립 기금을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바람에 건립 재원이 소진됐다고 탓하기도 했습니다. 신청사 적립대금으로 한 2천억이 적립이 돼 있었는데 권영진 시장께서 대구 시민들한테 거기에서 돈을 상당수를 빼가지고 정확하게 1,370억입니다. 1,400억 가까이를 유용해버렸죠. 특히 청사 건립 기금의 1,400억이 유용됐다는 것은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큰 아픔입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권 전 시장의 내년 총선 달서구병 출마설이 나돌자 홍 시장이 김 의원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홍 시장의 대선 후보 경선을 도왔습니다. 반면 달서구병 출마설이 나오는 이태원 달서구청장, 조은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신청사 관련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홍 시장이 달서구민과 대구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없이 신청사를 짓겠다고 말한 데 대해 달서구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대구시 신청사를 대구의 100년 대계를 밝혀줄 랜드마크로 건립할 일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청 이전 예정지인 옛 두루정수장. 운동 삼아 이곳으로 나온 인근 주민들의 이야깃거리는 단연 부지 매각 없는 신청사 건립 발표였습니다. 지면 좋지. 안 팔고 지면 주민들 다 깨끗하고 이래 놔두면 뭐합니까? 그래 지면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설명 자료를 통해 두류정수장을 제외한 나머지 유휴부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각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해 대구시 의회에 매각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어 신청사 설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표류하던 신청사 건립이 가시화된 겁니다. 부지를 팔아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이제 와서 다른 데 부지를 팔아갖고 이 신청사를 짓게 돼서 우리 주민은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고 찬성합니다.
그동안 예정 부지 일부를 매각해 건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일부 달서 구민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청사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당초 시민이 합의하고 대구시가 약속했던 신청사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넓은 광장, 따라서 소통하는 그런 광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또는 미래 세대에서 우리 대구의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구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대구 시민의 뜻이고 또 우리 달서구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동안 예정지 일부를 매각하자는 대구시와 매각은 안 된다며 원안대로 건립하자는 의견이 대립하며 시청사 건립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시청 청사 건립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 세월을 보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팔아 신청사 건립에 쓰겠다는 대구시의 방침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숱한 갈등과 논쟁만을 야기한 채 1년 이상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옛 두류정수장 터의 일부를 팔아 신청사 건립에 쓰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달서구 주민들은 원안대로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고 이는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대구시 의회에서는 신청사 설계비 130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도 물러서지 않았고 지난주에는 시민의 60.5%가 빚내서 신청사를 짓는 걸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방침은 바뀌었습니다. 두류정수장 일부 부지 매각에서부터 성서행정타운 등 유휴 부지 매각까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공론 과정을 거쳤어야 되죠. 그래야지 잡음이 없고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 새로운 길로 가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1년 반 이상을 지금 허비한 셈이잖아요. 그만큼 시민사회는 그 갈등을 겪었고 또 그런 만큼 시정에 대한 불신도 엄청 커졌죠. 달서구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그동안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매각 처리는 달서 구민들이 꺾이지 않는 결집된 열정이 이끌어낸 승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하거나 동조했을 때 우리들은 흔들림 없이 시민합의 사항 이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공동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계속 변경되는 과정에서 결국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입니다. 대구 신청사 건립은 지난 1년여간 숱한 논쟁과 갈등만을 야기한 채 돌고 돌아 다시 원안대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론이 달서구병 선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시민 합의를 뒤집고 수차례 말을 바꾸며 혼란을 야기한 홍준표 시장에게 건립 지연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건립기금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 책임이라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신청사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 속에 달서구병 선거전이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두고 수차례 말을 바꾼 홍준표 대구시장. 결국 두류정수장 이전 부지에 다른 시유지를 매각한 돈으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이상 돌고 돌아 원점으로 왔는데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며 내년 총선 달서구병 선거전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달서구병 출마설이 나오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을 홍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당초 계획을 뒤집어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홍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달서구청도 입장문에서 사필 규정을 내세우며 신청사 건립 시기를 1년 2개월 표류시키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용판 원칙이 홍 시장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달서구병 지역 국민의힘 시의원과 부의원들이 입장문을 통해 홍 시장과 김 의원을 치켜 세우며 홍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 정치적 폐악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달서구병 지역을 신청사 부지로 결정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화살을 돌리며 싸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권 전 시장이 신청사 건립기금 2천억 중 1,400억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해 건립 재원이 모자란다고 저격했고 홍 시장까지 지원 사격하며 협공을 했습니다. 이에 권 전 시장은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건 600억 원인데 이것도 이후 결산 추경에서 일부 채워 넣었다며 신청사 기금을 모두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시장의 건립 지원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직과 전직 시장의 책임론, 권 전 대구시장의 결자 해지론 등 신청사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 속에 달서구병 선거전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매각 대상에 현재 동인동 청사도 포함시키자 중구청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청사 후적지를 개발하겠다며 연구 용역까지 한 2년 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중구청은 일단 대구시에 건의할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대구 중구청은 당초 신청사가 건립되고 동인동 청사가 비계될 경우를 대비한 후적지 개발 계획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2년 전 65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방안까지도 내놨습니다.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한 뒤 전담팀을 만들고 연구 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겠다며 꼽은 매각 대상 부지 가운데 현 동인청사가 포함되자 중구청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동인청사 부지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후적지 개발을 추진해온 중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중구청은 대구시의 동인청사 매각 방침에 반대하는 것도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연구 용역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미분양이 넘쳐나면서 사업성이 불투명해졌고 이후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중구청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중구청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진 상황입니다. 중구청은 대구시에 건의할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첫 번째는 중구청이 대구시와 협의해 동인청사 일대를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중구청과 동인청사를 맞교환한 뒤 차액을 대구시에 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구청도 청사가 노후화되어 사무 공간과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직접 동인청사를 매입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이 외에도 다른 대안들은 없는지 여러 방법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공을 들여온 동인청사 후적지 개발이 매각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을 넘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 소멸까지 시작됐는데요.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케이블 TV 공동기획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소멸 저위험 지역은 거의 사라진 반면 소멸 위험, 고위험 지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위기 단계를 넘어 현실화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모든 지역사회의 기능 같은 것들이 마비되면서 결국은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 소멸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현 정부가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5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토대로 교육개혁과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 성장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기회발전 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산업의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청년들과 맞아 들어가는 AI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지역 소멸 위기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시책을 좀 많이 해왔고요.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도 국가산업단지를 우리 내포 신도시에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자. 지역 미디어를 활용해 소멸을 막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국가 발전 축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지방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이 지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청년들을 대거 좀 발굴해서 이분들의 사례를 좀 방송을 통해서 알려준다면은 제2, 제3의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나. 전국 케이블 TV 공동기획으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열린 지역 소멸을 막아라 토론회. 지역 소멸 위기의 현 주소와 실태, 원인 분석과 대안 정책까지 90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다음 달 8일 밤 10시에 케이블 TV 지역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BTV 뉴스 박희국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대구 동성로를 포함한 전국 4개 지역에 인파 관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행안부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 동성로와 서울 이태원 등 4곳에 국장급 상황관리단을 파견해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점검은 골목길 협소도와 불법 건축물 등 보행 방해물 위험 요소를 미리 살펴보고 안전요원 배치와 일방통행 조치 등의 안전 대책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달서구가 먹거리 골목 맛투어 UCC를 공모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달서구의 먹거리 골목을 홍보하는 1분 이내의 숏폼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가 자격은 국내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제한됩니다. 접수기한은 다음 달 17일까지며 입선작 5건에 대해서는 총 9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대구시가 관내 저소득층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춘 뒤 주소지의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2월 중으로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 장학금은 지난 1993년부터 재미교포 이국진 씨가 기부한 재산 등으로 지급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11,000여 명이 10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이달 들어 대구에서도 독감 유행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 검출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은 1.5%에 불과했지만 이달은 38.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달 3주차 조사에서는 수집 검체의 50%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독감 유행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 4개 노선이 신설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검단과 영종, 소래포구에 노선이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월미 바다열차의 누적 적자액이 28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문제 개선에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 버스노조가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수차례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에 들어가면 노선버스 93%가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최근 10년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원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에 노출된 교사들에 대한 관리와 함께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남구청이 경일여자고등학교 정문 옆에 24시간 누구나 편리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을 신규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에는 최신 베스트셀러 400여 권을 비치했으며 대구 통합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중구청이 해외 교류 도시인 일본 야오시를 방문했습니다. 중구는 어린이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 등을 시찰하며 야오시의 성공 사례를 견학하고 구정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는 28일 달서천 자전거 만남의 광장 일대에서 서구 비산칠동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울림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구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회 혁신 분야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의원 구속이나 출석 정지 시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한 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의 합의로 일궈낸 신청사 건립 사업. 논쟁 이전에 시민의 뜻을 더 고민하는 정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